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주차에 이어 2주차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어,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참 한편으로 뭐 즐거울 건지 아니면 또 애석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과 수업을 같이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프고 또 언제 한번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 한간에 100년 사이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된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회에 나가서더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충분히 생활 한다면 나쁘지 않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통신 융합 환경을 좀 배움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좀 알고 가는 것에 더 유리하고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더불어 그 시간적 여력이 좀 있다고 그러면 PT 메시지도 해야 되는데 PT 메시지는 이제 다음 3주 뒤에 넘기고 오늘은 창업에 관련되어진 샘플링들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들을 다음 주에 또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자기소개와 자기 미래 희망, 앞으로 어떻게 회사에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해 과제를 냈다면 이번 주의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창업 아이템 형태의 유형으로 발표할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만들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에 관련되어진 아이템은 이 수업이 AI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9주, 10주, 11주차 때 여러분들의 아이템들을 지금부터 개발하고 디벨롭을 할 예정이에요. 9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만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창업의 아이템, AI 중심에 대한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에 제출할 거고 여러분들이 기말에 발표되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PPT 지난번에 똑같이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자기를 팔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 더불어 자, 이번 주 이제 방송통신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보면 그래요. 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과거에 10년 전에는 이게 위원회가 분리가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5년, 20년 전부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가 이제 됐죠. 공중파 방송에서 이제는 케이블 방송, 또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는 통신과 연계한 방송이 되는 바람에 방경의 주변 환경들은 굉장히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 알겠지만 방송과 통신에 대한 융합에 대한 개념 접근이 좀 안 보이죠? 네, 보게끔 제가 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방송 통신의 융합에 대한 개념은 이 방송 부분과 통신 부분들의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융합됐다는 측면이죠. 다시 말해서 방송이 통신이 되고 통신이 방송이 된다는 그런 시각 트렌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방송의 경우에는 공중파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의 일반성을 가지고 모든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어진 항목이었다면 지금은 방송의 매체는 방송 매체대로 존재하는데 방송과 통신이 이제 융합이 돼서 통신 안에서도 방송이라는 매체 활용도가 극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방송국이 옛날 90년대 초반부터 방송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되어서 오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에 있는 방송에 존재하시는 그
직업군에게 위협의 요소가 됐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랬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렇게 통신이 합쳐지면서 많은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그 환경들이 다양성들을 낳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통신의 융합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그 나침판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인턴십인데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과 통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공중에게 전파하는 송신 자체를 우리는 방송이라 하고,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나 수신하는 것을 우리는 통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과거의 방송의 경우는 공중에게 전파하는 통신의 송신이에요. 보낼 송자. 근데 통신은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통신이. 근데 방송은 일방적으로 송신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보면 방송은 공공의 기능, 오락의 기능, 정부의 기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공의 기능을 보면 공중의 일종의 대중적이라는 거죠. 대중적. 그 다음에 오락도 제공이 될 뿐더러 뉴스나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들, 방송이 그 역할의 기능들을 합니다. 근데 통신의 기능만을 보면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전달됐어요. 사적. 그리고 정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내는 개인적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방송은 무료죠. 네, 광고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광고 수익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공중의 대중이나 시청자들은 무료로 광고를 보는 대가로 콘텐츠를 제공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통신은 유료였었어요. 과거에는. 돈을 내야만. 뭐 1분에 얼마, 2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문자도 뭐 30원, 50원, 뭐 100원이었었다가 이제 방송 통신이 융합이 되면서 카카오톡에서 무료로 발송이 되는 바람에 이 모든 문자들이 막 카카오톡이 성공한 가장 결정적 성공은 무료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 서비스를. 이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료로 된 거예요. 아무튼 KT 입장이나 뭐 다른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이긴 하지만 그걸 함부로 또 얘기를 못하는 거는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줬잖아요. 이익. 근데 문자를 발송시키는 과금을 시켰던 거는 공공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 특정한 회사의 이윤으로 간 거를 카카오톡은 무료로 제공시켜주면서 그 이익을 대중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얘네들 남는 게 있어야지 장사가 되고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광고로 대체했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죠. 놀모델. 그리고 이용자들의 제한적인 걸 보면 불특정 다수 그리고 특정인의 개인 통신이 보면 아시겠지만 또 방향이 일방성이죠. 공개되고 방송은 통신은 양방향이죠. 서로 맞바고 대신 비공개예요. 전송 방식은 방송은 무선으로 됐고 통신은 유선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격도 공공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방송이 영역이 있다면 통신은 사적인 용도의 정보가 전달이 됐고 또 성격은 공공 서비스 공익성 그리고 통신은 보편적 서비스 사적 효과는 사회적 영향력의 확산성이 매우 높았어요. 방송의 경우는. 근데 통신은 비밀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규제 영역을 보면 소유 형태 및 내용에 대한 규제를 받아요. 방송. 왜? 공공의 이익 때문에. 누구 하나의 단체에다가 방송의 소유권을 넘기면 그 방송사의 사주가 자기 생각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공공의 서비스나 공익성에서 저해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송은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예요. 허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것도 까다로운 규제가 너무 많죠. 뭐 소유 형태도 그렇게 규제를 당하지만 내용도 마찬가지로 당합니다. 어느 회사에 일방적으로 편파성 보도할 수 없고, 또 편파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고, 유해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한 많은 규제를 받게 되죠. 이게 방송의 역할인데, 그거에 비해서 통신은 가격의 규제를 받죠. 너무 많이 받지 못하게끔. 또 공정 경쟁을 통해서 서로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현상을 규제를 받아요.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통신사가 많으니까. 이것이 방송통신에 분리되어져 있는 특징들이에요. 방송의 특징, 통신의 특징. 이것들이 합쳐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이 합쳐지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죠. 또 공중파 방송에서 입장에서는 몇 천억씩, 몇 천억씩, 뭐 1조씩 이익을 받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1,000억 이상씩 적자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 방송은 아직도 그 위력이 남아있긴 한데,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공중파 방송의 위력은 계속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지향적인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거는 누구 하나에 집중도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케이블 방송, 많은 인터넷 방송들이 그를 대신하고 이익 추구도 그를 대신으로 분산이 될 것이다 라는 게 큰 목적이긴 합니다. 자, 방송통신의 융합이 이끄는 내적인 동력은 디지털 컨버그레이스죠. 다시 말해서 디지털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디지털의 혁명의 경우에는 뭐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순으로 융합이 됐죠. 처음에는 콘텐츠가 융합됐어요. 디지털이. 디지털이라는 개념과 아날로그 방식의 혁명이라는 개념은 대단한 거라고 봐야 돼요. 저도 사실은 공대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깊은 뜻은 의미는 모르겠어요. 단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 10번의 수신호가 10개 정도 기준으로 적용이 됐다면 디지털은 01010101로 적용이 돼서 그 아날로그 방식에서 영상을 카피를 뜨면 카피 뜰 만큼 그 해상도가 떨어지고 저하됐는데, 디지털 방송의 경우에는 수십 번을 떠도 저하되지 않았다. 원본 그대로 존재한다. 그것이 디지털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되어졌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보면 컨텐츠가 그 역할을 1순위로 했어요. 처음으로 디지털이 바뀌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상영되어진 영화들 봐더라도 과거의 필름 시대와 지금은 디지털 LDP 상영 시스템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거나 보급되는 그 수준을 보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영역에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에 필름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상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만든 내가 필름이 나오고 원테이프 있어요. 원테이프. 근데 이 원테이프가 손상될까봐 원테이프를 그대로 복사되진 않아요. 원테이프를 살려놓고 원테이프에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극장 개봉관이 500개가 넘는다면 그 복사본을 많이 만들어요. 한 10개, 20개, 100개까지 만들어요. 왜? 아날로그 방식은 실시간으로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1분 반짜리, 100분짜리 영화면은 100분짜리를 실시간으로 100분이 돌아가야만 그대로 복사가 되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대로 녹화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송에 디지털 VR TV를 복사를 하려면 실시간으로 그대로 돌려야만 실시간으로 복사가 됐단 말이에요.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스템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선형, 선형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형의 편집의 경우에는 그대로 그 상태의 실시간을 그대로 유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날로그 방식의 형식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있을 때는
편집을 하려면 무지하게 오래 걸렸어. 인점 찍고 아웃점 찍고 어셈블을 딱 누르면 얘가 원위치 가서 5분이면 5분 동안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인점 찍고 다시 또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바꾸고 집어넣고 이런 시간들이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방식의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클리파 됐죠. 여기서 잘라가지고 다시 그냥 클릭해서 바로 집어넣죠. 복사도 그냥 복사해버리죠. 복사도 클립 자체를 복사하니까 실시간 복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디지털에 오는 현상이었어요. 굉장한 거였죠. 그게 컨텐츠였고, 디바이스, 모니터, 그 다음에 그 해상 상영관의 화질,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접근에서. 그런 다음에 서비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 빅뱅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디지털이 형태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 융합이 되면서 서비스 단계가 마지막인 서비스 단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극장과 방송의 형태를 이용을 보면 방송은 디지털 방송이 어느 순간부터 아날로그를 없애고 디지털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5G의 뭐 방송의 통신의 그 전송 속도에 따라서 많이 개발되고 발전됐다. 자, 그럼 다음 넘겨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자, 봅시다. 콘텐츠 제작 처리 비용과 증가와 감소가 됐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 거예요. 또 매체별 특성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한 의존에서 해방되었어요. 콘텐츠 복사와 배포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라는 거. 이게 콘텐츠의 융합에서 나오는 변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다시 유미디어라는 기능으로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비매체, 재매체, 하이퍼매체, 이용자의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디바이스가 이제 전환이 되었어요. 일종의 이거를 다시 말해서 보려면 어떻게 화면이 바뀌었다면 상당한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개념의 의미는 이제 매체들이 이제 다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컨텐츠가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매체도 급속도로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 다중 플랫폼의 사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플랫폼 사업자들. 우리는 플랫폼 그러면 뭐야? 가 할 정도로 굉장히 해괴모호한 부분으로 적용이 됐는데 콘텐츠 유통의 다중으로 창구가 마련됐죠. 옛날에는 방송 끝나고 나면 영화 하고 나면 방송 나가고 방송 나가면 일종의 DVD나 비디오로 전환이 되어서 방송됐다면 우리 7월 30일의 영화 경우에도 DVD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재가공, 재구성, 결합, 배포의 중요성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 이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이용의 형태의 변화가 무지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VOD 서비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판권, 3차 판권, 4차 판권의 개념이 이제는 1, 2, 3, 4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서비스의 항목들이 바뀌었죠.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걸로 전체가 확대가 됐어요. 컨텐츠만 좋으면 무궁무진의 발전이 없다는 거죠. 전망 좋은 방이라는 좀 야한 영화의 경우 사실은 제작비가 1억 미만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사실 예술영화이고 각종 영화제에서 영화에 갔지만 이제 이것이 평상시에 극장 개봉했을 때는 800명 정도의 관객 수를 달성했는데
이게 IPTV를 넘어오면서부터 또 관객 수 말고 매출만 20억 불 벌었어요. 배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0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1억 미만 20배를 번 거죠. 이게 이 디지털에 있는 방송통신과 융합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콘텐츠의 서비스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미디어 매체 자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많은 양의 컨텐츠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일종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 항목들이 변화가 됐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콘텐츠만 좋으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는 활로가 많다.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 바로 방송통신의 융합이다. 자,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의 개인 지정 가능성이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가 이제 필요해졌죠.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서 송출할 때는 그런 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누가 맨날 나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송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방성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송출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이제는 방송이 누가 언제 정확하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방송의 서비스와 통신의 서비스가 컨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비스의 하나가 돼서 컨텐츠와 서비스가 확대가 되었다. 이 과정이 컨텐츠가 1순위,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 다음에 서비스다. 이런 순으로 흐름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통신의 전개 과정에 대한 부분들 한번 봅시다. 과거에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는 컨텐츠만을 가지고 방송만을 통해서 텔레비전으로 전산이 되었던 것들을 통신사업자는 음성 데이터, 그 통신망에서 통신 단말기로 전달되었던 것이 과거였고, 과거와 지금 현 시대가 이제 과도기의 개념에서 그 과도기가 정착되는 과정의 개념이란 말이죠. 방송 통신 사업자들이 서로 공유를 하죠. 음성 데이터와 컨텐츠와 서비스를 통해서 방송 통신망과 방송망에서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방송 통신이라는 말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음성, 데이터, 영상이 콘텐츠화돼서 만들어. 지금은 이제 미래에 대한 개념의 접근이라 지금 이 시대가 음성, 데이터, 영상이 같이 존재하는 미래의 시대가 이제는 됐다라는 개념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무선과 유선이 방송과 데이터와 음성망을 통해서 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통신의 개념과 방송의 개념을 나누지 않는 시대가 왔다. 여러분들 방송 프로그램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지금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대부분이 다 IPTV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송 통신의 융합의 형태의 유형의 IPTV를 보게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산간이나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국민의 8, 90%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 방송 통신의 융합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 서비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화기나 PC와 TV가 단말기를 통해서 하나로 됐죠?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변화되고 있으니 현재를 우리는 미래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이거보다도 또 다른 미래가 설정이 되겠죠. 디바이스에 대한 발전이 또 올 수도 있겠죠.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는 모니터가 아닌 홀로그램 형태의 유형으로 전환이 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방송 TV전이 네모난 항목의 이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지 않고 실시간으로 내가 형체로 존재하고 있다면 가상의 형태의 유형은 AR
VR을 통해서 실제 입체감 있는 영상이 360도나 180도라는 그 개념의 이념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내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나타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미래인데, 지금은 한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실험을 저도 몇 번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연구원 박사와 내가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형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모니터로 우리가 보았던 디바이스 형태의 유형을 이제는 홀로그램 형태의 유형으로 사람의 물체 형태로 내 앞에 앉아있는 형태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시대가 온 거죠.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변화와 방송통신의 융합의 과정들은 아주 이런 방식으로 미래를 흘러갈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는 과거, 과도기, 미래라고 하는데, 미래가 현재가 됐고 앞으로 미래는 내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홀로그램 형태의 AR, VR 내지는 그거의 이상으로의 또 다른 형태의 MR이 우리의 방송통신의 융합을 변화시켜줄 것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업무를 효율을 위해서 25분씩 끊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끊고 이어서 다음 바로 2주째 보도록 하겠습니다.